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양선주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과 모바일 앱 개발 동향과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바일 앱 산업 맵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실제 그 모바일 앱 생태계 관련된 연구 용역에서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요. 정말 방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영역을 실제로 나누기도 힘들 정도로 또 연계성이 다양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만 해도 음식과 사실 뭐 좀 연관된 부분들이 뭐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서비스, 교통까지도 사실 더 빠르게 음식을 안전하게 실제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 뭐 음식, 교육, 여행, 뭐 중요한 순서대로 저희가 나열한 것은 아니고요. 저 옆에 있는 우리 그 모바일의 산업 맵이 이제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나열을 해놓은 것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요즘 핫하죠. 네, 특히 이제 자본주의 시장 또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이제 투자라든지 실제로 뭐 버추얼 에셋, 가상자산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이제 핀테크 쪽, 뭐 금융 쪽도 정말 핫하죠. 예, 그 부분도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엔터테인먼트, 뉴스, 책, SNS, 뭐 스포츠, 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뭐 지하철만 타면 뭐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 아니면 웹툰 아니면 게임. 네, 사실 큰 카테고리로서는 지하철에 있는 옆 사람을 보면 사실 보면 안 되겠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면 안 되겠지만 실제 옆 사람을 보면 정말 뭐 항상 핸드폰을 뭐 들고 있지 않죠. 놓지를 않죠. 놓지를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실제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늘어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핀테크나 그다음에 게임, 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앱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했을 때 정말 좀 효용성이 있을고 향후 전망이 있을까 간단히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앱 동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는 말 그대로 아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일상 업무와 오락모적으로 이제 사실 앱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례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앱 산업이 막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네, 2020년에 전 세계 모바일 앱 지출 규모는 1120억 달러, 112조가 되는 금액입니다. 원화로. 네, 또 특히 2020년에는 iOS가 이 중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1년 현재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가트너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이제 유저의 인앱, 그 앱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특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용어죠. 이런 인앱 활동, 행동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핀테크 앱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오픈 뱅킹 API를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사실 오픈 뱅킹 API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페이퍼리스 은행부터 디지털 자산을 통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산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돈을 좀 벌 수도 있는 그런 핀테크 관련 오픈 뱅킹 API가 실제로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협약을 맺고 네오뱅크, 그러니까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어른들은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핀테크 전에는, 그러니까 온라인 지금 현재 디지털 뱅킹 전에는 폰뱅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폰뱅킹은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3G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G는 거의 사실 이제 속도가 워낙 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었지만, 이 폰뱅킹 이후에 사실 실제적으로 속도전으로 이제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접하고 그 속도에 따른 안정성조차 우리가 담보를 받으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많이 배우려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빠른 송금과 실제적으로 좀
빠른 서비스를 좀 누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핀테크 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평균적으로 유저당 2.5개, 예, 많기에는 사실 정말 뭐 주식을 하는 어떤 사람들만 봐도 정말 뭐 많은 어떤 금융 관련 앱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인당 2.5개 관련 이제 금융 관련 앱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13억, 예, 약간 14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이제 거의 16.8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예, 약간 이제 제가 중국이라든지 평균적으로 이제 거의 뭐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앱, 그러니까 사실 이제 PG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사용했던 어떤 모바일 결제 앱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동을 하면서 또 연계를 하면서, 예, 사용률은 바야흐로 뭐 81% 예, 급증을 하게 됩니다. 예, 은행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은행 같은 경우는, 예, 은행앱의 약 25%가 이제 페이퍼리스 은행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문서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 영업소가 없는 은행입니다. 예, 영업소가 없는 은행인데, 예, 사실 이제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우리가 자산을 송금할 수 있고 예치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핀테크 앱들이 많이, 예, 지금 이제 산출이 되고 있고, 그런 산출되는 앱을 다양한 유저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은행 삼국지라고 하죠. 예, K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물론 이 세 개 기업들은 이제 자본력이 있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개인 개발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개인 개발자들이 개발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태생 자체가 현재 지금 핀테크 앱 그리고 오픈 뱅킹 API를 사용하면서, 예, 정말 우리가 안정성을 담보한, 눈이 강조드리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거래라든지, 네, 특히 뭐 다양한 자산 관련 활동을, 네, 스마트폰 안에 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제가, 예, 개발에 참여했던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제 간단히 이제 세 개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오픈 뱅킹 API를 사용했고, 데이터 정규화를 사용했고, 예,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용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비주얼 가계부라고 뭐 구글 플레이나 뭐 쉽게 검색하셔도 이제 접할 수 있는 가계부입니다. 뭐 제가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픈 뱅킹 개발자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어떻게, 예, 사용성을 그리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픈 뱅킹 API인데, 예,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API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지금 디벨로퍼, 예,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뱅킹 개발자 사이트를 가보시면 친절하게, 친절하게 매뉴얼도 있고 튜토리얼까지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시면은 정말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 이런 오픈뱅킹 API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예, 데이터 정규화, 사실 이제 카드사라든지 은행에서 보내는 다양한 푸시 메시지, 그리고,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동하는 다양한 어떤 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송을 실제로 파싱하면서 데이터를 정규합니다. 예, 좀 쉽게 말하면 문자 메시지가 딱 오면 그걸 파싱해서, 예, 바로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예, 내가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면 편의점을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 음료수, 콜라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 편의점에서 음료를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평소에 편의점, 특히 지역까지 이제 빅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예, 그 유저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어떤 분야,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예,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보다 더 정말 좀 견고한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예, 이용자, 그런 이제 유저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픈 뱅킹 API를 통해 가지고는 계좌에 대한 어떤 입출금 내용, 실제로 내가 어느 계좌에서 어떤 정보,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또 이제 가지고 있는지, 뭐 다양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정보에 대해서 좀 견고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 아마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또 뱅크슬라드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핀테크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산을 관리해주고 자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더 저축할 수 있고 또 자산을 좀 늘릴 수 있게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거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되게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앱 동향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정말 2020년도에는 정말 이제 게임 앱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이제 컨텐츠로 뭐 오큘러스라고 또 별도의 이제 게임 어떤 그런 콘솔 게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많이 하고 계시는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정말 다양하게 VR을 좀 제공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VR 또는 AR,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 사실 스마트폰의 핵심은 편리함이고 언제 어디서나 콘솔 게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오큘러스 그 선글라스 끼고 지하철 탈 수 없듯이 게임 앱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한 카테고리입니다. 특히 신규 다운로드 앱의 33%가 게임 앱입니다. 33%라면 그 10개 중에 3개는 게임 앱을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게임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게임을 많이 즐기시기 뭐 슈팅 게임 플러스 뭐 또 다양한 어떤 그 롤플레잉 뭐 이제 즐기는 게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어쨌든 게임 앱이 이제 신규 다운로드 앱의 33%가 차지가 되면서 실제로 2020년에 1650억이라는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심지어 2023년은 이 정도 추세로 간다, 이 정도로 게임을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이 게임이 하나의 요즘에는 과거부터 그랬지만 e스포츠, 하나의 스포츠 영역으로 인식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임이 과거에 이제 나한테 지금 셧다운돼도 이제 폐지가 이제 일몰 때문에 이제 폐지가 곧 될 텐데,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학습 효과도 제고할 수 있고 그 게임을 통해서 경쟁력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게임 e스포츠 시장에 페이커가 잘 아시죠? 또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조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지금 2천억이 넘는 그런 어떤 그런 매출액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의 매출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사실 앱스토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이폰이 별도의 그 안에 그 그래픽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떤 그래픽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면,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도 정말 개발을 또 많이 되고 실제로 그 그래픽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픽셀마다의 어떤 그 컨트롤이 가능해지면서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의 어떤 매출 증가율이 조금 더 좀 증가하고 있다. 약간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게임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지역인데, 아세아라고 하면 아시아 동양이죠. 전 세계 모바일 게이머가 지금 12억 명에서 17억 명, 17.5억 명으로 증가하면서 진짜 거의 46%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죠. 이넷, 모바일 내에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실제로 유저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자본을 이렇게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실제로 이제 모바일 게이머 중 38%는 게임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정말 지금 다양한 게임 앱에서 실제로 서로의 어떤 경쟁 심리가 고취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템들을 실제 돈을 내고 지불을 하면서
네, 장비에 장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 또 경험해봤던 부분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장표를 넣었는데요. 이제 퀄컴이라고 이제 제조,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이제 제조사인데 퀄컴의 QCAL, 그러니까 이제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뷰포리아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URL을 이제 밑에 하단에 넣어놨는데 여기 가보시면 실제로 또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뷰포리아, 그러니까 사실 뭐 NDK, SDK, 그러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아니면 그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키트,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어떤 플랫폼에서 정말 이 안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또 마커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좀 지표가 있어야, 어떤 이정표가 있어야 실제로 그 부분을 비추면서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게 과거의 컨셉이었다면 지금 마커리스, 내가 이제 실제로 위도와 경도, 위치만으로도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가 있고, 더 앞서 나가면 이제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겠지만 또 다른 나를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에 두면서 그 안에서의 게임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게 정말 요즘에 정말 핫 키워드입니다. 핫 키워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강현실, 과거 그 가상현실은 항상 여러분께서 항상 염두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접목시켜보고 추후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핀테크 앱 말씀드렸고 게임 앱 말씀드렸고 이제 전자상거래, 쇼핑이죠. 쉽게 말하면 쇼핑인데 2021년도에는 전 세계 구매 중 이제 17%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워낙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은 뭐 지금만 하더라도 4단계, 지금 현 시점에서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한다면 10시 정도에는 다 셧다운이 되는 거죠. 도시에 좀 걸어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결과적으로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갑자기 좀 살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쇼핑 앱을 이용할 겁니다. 쇼핑 앱을 이용할 거고, 이 쇼핑 앱이 정말 이제 인게이지먼트 비율이 진짜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앱 동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앱 결제, 그러니까 앱 내에서의 결제가 58%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2021분기 락다운으로 인해서는 성장률이 정말 막대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아니면 막대하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모든 앱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핀테크, 그리고 게임, 마지막으로 쇼핑, 이 부분은 정말로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지금 경계가 많이 사라졌죠. 원래는 초창기에는 좀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배달통 세 개 회사가 경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한 개의 회사가 이 세 개의 서비스를 통합했습니다. 물론 서비스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세 개에 대한 서비스는 하나의 회사가 지금 이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 음식을 서비스를 먹을 때 분명히 뭐 이런 좀 이렇게 음식 서비스만 이용했는데 지금은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와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전혀 구속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버튼 한 번만으로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전자상거래 앱이 지금 이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사용률이 2019년 12%에서 약 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중에 76%가 앱 선택 사용 시 이제 그런 편의성, 용이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가 나한테 도착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에 따른 내가 언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실제로 아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쇼핑 앱 사용 시간과 개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기 모바일 인덱스에서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도식화된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가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자체는 지금 모바일 인덱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거고 이제 살펴보면 이 쇼핑 앱 사용 시간과 실제로 개수에 따라서는 30대와 40대 실제적으로 자본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쿠팡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팡이 사실 뭐 미국에도 상장을 했죠. 주식 자체를 지금 미국에도 상장을 했지만 사실 글로벌을 굉장히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서비스가 단순히 쇼핑에서 쿠팡 이츠, 로켓 배송 정말 다양하게 우리 어떤 생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전자상거래 그 범위, 그 레인지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서비스 영역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없게끔 서비스를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쿠팡 앱을 사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당근이라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알리죠. 당근 마켓입니다. 지금 또 이제 좀 재미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내가 쓰이지 않는 물품이 다른 곳에서 또 좋게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마침 버리려던 물품을 또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비용을 가지고 구매를 해준다면 이 비용 그리고 그런 어떤 재화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거죠. 상계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 그 이후로 좀 뭐 11번가 지마켓, 뭐 위메프, 티몬 뭐 다양한 어떤 전자상거래 앱들이 사실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단순 쇼핑만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게끔 이제 음식이라든지 실제로 뭐 스포츠라든지 그리고 또 전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또 다양하게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예를 들어 뭐 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알리바바 서비스라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앱이 또 제대로 된 그리고 또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컨텐츠를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값어치가 있는 영상의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많이 사용성이 좀 줄긴 했는데 과거에는 좀 위젯,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위젯이라는 그 툴을 많이 이용하곤 했었는데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사용하겠지만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지만 그 밖에 또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또 웹툰의 어떤 뭐 캐릭터들 다양한 뭐 지식 재산권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제화돼 있고 좀 빠르고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쇼핑 앱을 그런 플랫폼을 또 개발 한번 해본다면 정말 큰 뭐 개인적인 학습도 좀 크게 되겠지만 뭐 잘 된다면 큰 어떤 자본도 자산도 뭐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20년은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 디지털 사회로 변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저를 지금 사실 뵙고 있지만 이 지금 온라인 영상 회의를 제공하는 또 클라우드 기업들, 영상 회의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좀 슬픔과 아픔도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좀 우리가 좀 큰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있었고, 앞서 살펴봤지만 뭐 핀테크, 게임, 뭐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뭐 다양한 분야의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야 하고, 그런 패러다임을 읽고 고객의 니즈, 유저들의 니즈,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앱들을 생각하면 이 모바일 환경에서, 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보통 짧아도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컨셉만 잘 잡고 제대로 된 API만 연계를 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뭐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날씨 앱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앱, 버스 앱, 모빌리티라고 하죠. 모빌리티 영역도 제가 사실 설명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정적인 시간 때문에 장표에서 제외하긴 했는데, 이 모빌리티 영역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나를 빠른 시간 내에 어느 목적지에 쉽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데려다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뭐 어떤 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또다시 각광받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픈뱅킹 API를 말씀드렸지만 뭐 교통이라든지 날씨 API도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지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좀 인문학에서도 좀 학습을 하시고, 뉴스나 신문도 항상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 앱 전반으로 크게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앱 클립. 그러니까 앱의 일부로서, 앱 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앱의 일부로서 앱 전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지 않고도 빠르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빠르게 지원하는 기능이고,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키오스크, 만약에 저희가 스타벅스에 갔을 때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 앱 클립을 이용하면 스타벅스 제공하는 앱이 있고, 우리가 주문만 하면 실시간으로 양선주님 커피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앱 클립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과거의 O2O라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앱 클립 역시도 그런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금도 이제 워낙 그 통신사들도 많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과거에는 버튼을 눌렀고 실제적으로 어떤 구동을 했어야 되는 IoT들이 지금 이제 음성만으로 뭐뭐야 뭐뭐 하자 했을 때 바로바로 구동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또 모바일 앱에서 크게 좀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G도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네트워킹 속도가 이제 정말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있잖아요. 정말 뭐 20GBps의 속도라면 정말 정말 우리가 만약 이 속도를 체감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실제로 또 다른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나에 대한 캐릭터를 사용해 가지고 AR이나 VR,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또 즐길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또 재미와 흥미와 또 매출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요즘 뭐 엔터테인먼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뭐 세컨 캐릭터,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많이 활동을 하듯이 요즘 하나의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오래부터 지금까지 이제 항상 강조되어 왔고, 또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항상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데, 뭐 AI,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 인공지능 AI에서는 뭐 빅데이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제공하고, 지금 흔히 말하는 마이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하나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모바일 앱 개발 동향과 현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맥을 짚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